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내놓은 방안을 총평해 보신다면요? 예, 이제 맨 먼저 보면 응급 개입팀을 전국 확산한다. 그리고 네. 행정 입원 비용을 국고 지원한다는 조치는 좀 평가할 만합니다. 이제 이번에 진주 창원 사건의 핵심은 이제 증상이 심각한데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건데, 복지부에서는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응급 입원 행정 입원을 작동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응급 상황까지 가기 전에 보다 앞 단계에서 치료를 신속 적정하게 시작할 수 있는 대책이 빠져 있다. 그래서 공적 이송 체계, 사법 입원 도입이 필요한데 이게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정신보건센터 인력의 대폭 충원, 이건 정말 평가할 만한 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이런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충원돼야 퇴원 후 지속 치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퇴원 후에 또 지속 치료가 잘 되려면 입원 치료가 적정하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5년 동안에 500병상 정도 대학병원 정신과 병상이 막 감소되면서 환자들이 아주 단기간에 집중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저지할 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은 이제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의 후반부 대책에 비해서 전반부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아서 응급대응팀이 적극적으로 출동을 하고 거기에는 정신과 의사나 전문가들도 함께 가서 행정 입원도 좀 쉽게 하고 필요한 비용도 정부가 된다. 요거는 평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공적 이송과 사법 입원이 필요한데 빠졌다고 그랬어요. 공적 이송은 뭡니까? 사법 입원은 뭡니까? 예, 지금 상황을 보면 이제 보호자 응급 상황까지 입원 조치가 활성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타의 위험이 급박하지 않은, 근데 이제 치료는 거부하고 있는 피해 망상이나 환청이 있어서 사실 급박하진 않지만 자타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오롯이 그냥 보호자들의 몫입니다. 보호자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환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노부모들이 무력하죠. 그래서 이렇게 병원까지 가는데 공적 이송 체계가 작동을 해줘야 되고. 그 공적 이송은 그러니까 누가 가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119하고 경찰이 협조해줘야 되는데. 119 경찰 정신보건센터 요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응급 게임팁 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비슷한 건데 지금 입원 조처가 활성화되더라도 이게 상황이 응급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작동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이송할 수 있는 공적 이송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 알겠어요. 사법 입원은 뭡니까? 사법 입원은 이제 지난 2017년에 선제에서 강제 입원 조항에 대해서 구정신보건법에 강제 입원 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때 요지가 강제 입원이 이제 오남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걸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의사의 판단만으로 하던 거를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에 더불어서 이제 판사님들의 사법적인 판단, 이게 적정하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더해서 알겠습니다. 하자라는 겁니다. 요번에 진주 같은 경우에 경찰이 여러 번 출동한 바 있고 주변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어서요. 그리고 그분의 형이 좀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안 되고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직계존비속이니까 형은 또 직계존비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교수님 말씀은 공적 이송, 즉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정신보건센터 요원이나 119 구급대까지 함께 가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누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입원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보호 임무자도 이제 지금 같은 좀비속 아니라 그런 형제나 이런 분들도 입원 동의권자가 아니고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게 신청을 하시고 입원 결정권자는 이제 의사와 판사 이렇게 하자는 게 이제 사법 입원의 요지입니다. 왜 이런 제도들이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는데 정부 대책에서 왜 빠졌을까요? 정부에서는 아마 이제 2017 개정 이제
그 위헌 판결 이후에 개정을 한번 했는데 그 개정한 지가 이제 아직 2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사태를 평가해봐야 이제 된다라는 건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1년에 작년 연말부터 연말에 임 교수 사건부터 지금 최근에 1년의 사건들이 현재 법이 이제 그 문제점이 많다. 아직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또 이런 사태가 더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저희가 이제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컨대 뭐 동네 주폭 이런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주 경찰이 출동해요. 경찰이 보니까 저 사람 자주 그러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다 해서 어찌 보면 좀 그 강제 입원 내지는 공적 이송 같은 게 남발돼서 인권 침해를 할 우려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법 위반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자라는 거죠. 공적 이송뿐 아니라 사법 위반까지. 그렇습니다. 두 제도를 같이 놓으면 판사와 의사가 적극 개입하니까 인권 침해 소지는 낮아진다. 판사님들이 개입하심으로 해서 인권 침해 소지는 이제 인권 침해 위험은 없어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그 정신보건센터 인원 대폭 확충한다는 건 아주 환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처우가 안 좋은데 그렇습니다. 인원 확충한다 그러면 누가 오겠냐?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 오히려 서울로 가고 지방은 더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그럴 가능성이 뭐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뭐 일단 그 간호사들을 이제 대폭 충원을 하니까 지방 병원의 간호사들이 공동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듯이 그러니까요. 그런 면들이 있을 수 있어서 처우 개선 문제, 신분 보장 문제가 또 같이 그 저희가 강구가 돼야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우 개선, 신변 보장까지 포함해달라. 네, 뭐 한 번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제 나온 거는 한마디로 너무 응급 대책 위주다. 결국 총평은 그 말씀이군요. 후반부 대책 위주입니다. 앞부분의 대책이 사실 빠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이동우 교수였습니다.